안녕하세요 청소년 여러분. 11월 팟캐스트로 여러분과 함께할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질풍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민을 함께 나눠주실 노도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 노도 선생님입니다. 네 선생님, 이번 11월 팟캐스트 주제는 사이버 폭력입니다. 이번 사연의 청소년은 중학교 2학년 여자 청소년이 고민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중학생 2학년입니다. 지금은 덜하지만 1학기 때부터 살짝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신체적으로 맞은 건 아니고 SNS상에서 애들이 놀리듯이 제 이름을 올리고 저를 욕했습니다. 제 사진을 맘대로 찍고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말한 적도 있어요. 그 가해자 애들을 보면 너무 힘듭니다. 같이 반에 있을 때도 힘들고 숨이 턱턱 막혀요. 그 일이 계속 생각나 학교 생활이 힘듭니다. 그런데 그 애들은 별 생각 없이 학교 생활을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억울하고 화나기도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왔네요. 네, 학교폭력 피해를 입어서 여전히 힘든데 가해 아이들을 계속 마주해야 하는 현실이 힘들고 속상할 것 같아요. 더구나 그 아이들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학교 생활을 재밌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거기서 오는 억울하고 화가 나는 감정이 이해가 됩니다. 질풍 선생님은 어떻게 느껴지세요? 네, 제가 보기에도 학교에서 계속 가해 아이들을 마주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연을 듣다 보니 궁금함이 생겼는데 여기서 나온 사이버 폭력이 무엇인가요? 사이버 폭력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괴롭힘을 말해요. 다른 사람을 욕하는 글이나 이미지, 동영상을 업로드하거나 동의 없이 개인 신상 정보나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 등도 사이버 폭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이버 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고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죄책감이 낮고 자신이 가해 행위를 한다는 생각을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특성들로 인해서 사이버 폭력이 신체적 폭력보다 더 피해가 클 수 있고 일상 속에서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사이버 폭력 또한 폭력이라고 불리는 거군요. 지금 사연 속에서는 SNS상에서 이름을 올리고 욕을 하고 사진을 마음대로 찍고 올리겠다고 한 부분이 사이버 폭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후에 상대 청소년들이 별 생각 없이 학교 생활을 하며 잘 지내고 있다는 걸 보면 당시에 가해 청소년들은 본인들의 행동이 장난이라고 여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놀리듯이 했다는 걸 보면 장난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어쩌면 사연을 보내준 청소년이 나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도 들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았고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꼈다면 그건 폭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네요. 사연 속에서 지금은 덜하지만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 장난인지 폭력인지 애매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싫다, 하지 말라라는 분명한 의사표시를 했는지 일단 물어보고 싶어요. 말하자니 사소한 일 같아서 참고 넘기다 보면 그 가해 청소년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 사진을 맘대로 찍는 것이 또 SNS에서 내 이름이 거론되는 것이 불편하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한 표현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런데 차분하게 내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그 마음에 따라서 되갚아주거나 다툰다면 좀 어떤 상황이 일어날 것 같나요? 어쩌면 속은 시원하겠지만 한편으로는 피해자였던 내가 같은 가해자가 되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질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폭력으로 신고가 된다면 일이 커질까봐 두려워질 것 같아요. 네, 후회스럽고 미안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말싸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일단 거부나 거절의 의사표현을 분명히 남기고 즉각 사이버 공간에서 벗어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네,
사이버상에선 특히 존중과 동의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요즘은 누구나 스마트폰,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그런 우리가 사이버상에서 서로 존중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얼굴을 노출하지 않는 사이버상에서는 더더욱 상대가 어떻게 해석하고 느낄 것인지에 대해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올바른 사이버 언어 습관과 예절을 지킴으로써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해요.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해요. 사이버상에서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빠르게 유포될 수 있고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나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돼요. 마지막으로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을 사이버상에 올릴 경우 그 전에 반드시 관련된 사람들에게 미리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네, 요즘 SNS로 소통을 많이 하는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이네요. 사이버상에서는 누구나 사이버 폭력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글이나 사진, 영상들을 올릴 때 많은 주의가 필요하겠어요. 마지막으로 사연 속 청소년에게 못다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먼저 학교에 가는 것이 무섭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그 시간들을 잘 참고 견딘 것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청소년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고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사연 속 청소년을 지지해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나 상담을 통해 어려운 마음을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또 발생된다면 앞에서 제가 말했던 대처 방법들을 사용해서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이런 부분들을 청소년이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막상 이런 교육을 다 들었고 방법들을 알고 있다고 해도 갑자기 이런 상황이 마주한다면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때에는 혼자 감당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어른들에게 요청을 해야 해요. 우선은 부모님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학교 선생님에게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에게 말하는 것이 혹시나 어렵다면 청소년 전화 1388로 전화해서 전문 상담 선생님에게 고민을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1388로 전화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네, 청소년 전화 1388은 청소년의 전화로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다급한 위기 해결부터 근본적인 심리 상담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는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된 다양한 상담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디지털 예방 교육, 그리고 또래 상담 동아리인 또래 이음까지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도움을 받고 싶다면 언제든지 센터로 연락을 주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전화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네,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 사이버 상담에 글을 올려주시면 함께 청소년 여러분의 고민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청소년 사